법인 아닌 사단 재단.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아까 두 개를 예를 들었죠. 박찬호, 장학회하고 구로동 조기축구회. 법인 아닌 사단이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뭐예요? 총유예요, 공유예요? 총유죠. 총유입니다. 재산 형태는 총유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줄 한번 딱 까놔봐요.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비법인. 권리자 의무자는 비법인. 그러면 신청인은 단지 누구다? 대표자, 관리자다. 요거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어때요? 총유죠. 그러니까 정관규약을 반드시 제출해 줘야 된다라는 거. 총유니까 어때요? 총회 결의서. 총회 결의서 거기 등기 의무자 현강편을 딱 꺼놓으라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그동안 2번에서 3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어요. 등기 의무자, 총회 결의서 등기 의무자. 그러면 거기 한번 법인 아닌 사단 옆에 뭐예요? 요걸 딱 잡아놔봐요. 자기가 자꾸 요 정도는 기본 틀을 외워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하나 써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출제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즉 서류. 요거는 서류예요. 서류. 서류를 제출할 때 누구 거 제출하고 누구 거 제출하지 않느냐, 그거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걸 틀을 잡아서 이렇게 딱 써놔요. 모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 진정성 보장이라고 써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 우리 아까 개념 잡았으니까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등기법.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이익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뭘 받는 자죠? 불이익을 받는 자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틀을 딱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요걸 외우라는 거야. 등기 의무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그러면 여기에다 줄 쳐놓고 불이익을 받는 무슨 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의무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자 거 제공하는 거지 권리자 거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권리자 거 제공하는 거 우리가 좀 외우면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무자 거 제공해줘. 그러면 요번에 방문각 요번에 모의고사 봤던 사람들 봐봐요. 이제 갖다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관공서 촉탁 등기 시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 관공서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요거 무슨 성? 진정성. 요것도 뭐예요? 진정성. 관공서는 진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것. 등기 의무자가 없는 애가 뭐예요? 여기다 써요.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 그러면 단독 신청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서류를 다른 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출제원은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토대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아까 3번의 사은총회 결의서 등기 의무자를 뭘로 살짝 건질까요? 등기 권리자로 건쳐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3번인가 출제됐다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이에요, 비법인이에요? 비법인.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이제 잡아야 되고요. 그 정도만 딱 잡아놓으면 돼. 이제 그러면 가로 7번에 무슨 신청이 나오죠? 방문 신청. 방문 신청. 그러면 날인 또는 서명 또는 동그라미.
자, 최근에 뭐이 또는을 미수로 건쳤거든. 그러니까 도장 찍든지 아니면 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이 그래서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1번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날인하고 서명해야 된다. OX, X. 그러면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 봐봐요. 그 밑에다 써요. 옆에다가. 자, 또는 요걸 조심하라. 밑은 뭐예요? 영어로 건지면 and예요, or예요? and 또는 or. 요거 밑을 우리 한글로 건지면 뭘까요? 이거. 요거는 가나. 그렇죠. 이게 시험장에 가면 눈에 안 띈다고. 진짜 눈에 안 띄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자로 건지면 뭘까요? 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건화가 나올 때 한번 뭐예요? 바짝 신경을 써보라고. 과거에도 한번 출제됐고 지금은 공인중개사는 붙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결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거든. 자꾸 떨어뜨리려고 말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서류예요. 요 도장 찍는 게 뭐예요? 간인이죠. 그러면 간인은 한 명만 하면 돼. 근데 신청 정보의 정정 동그라미. 정정에 대해서는 저는 날인이야. 과거에 한번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정 출처놓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자 4번에 원본 함부 청구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다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히 1번, 2번, 3번 요거 방문 신청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번에 무슨 신청이 나오죠? 전자신청, 전자동그라미.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거기 뭐예요? 그러면 전자신청, 방문신청, 자연인, 법인, 비법인. 전자신청은 자연인, 법인. 뭐가 빠졌어요? 비법인. 그래서 전자신청은 비법인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페이지로 넘겨서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신청은 옛날에 자주 출제됐는데 요즘은 거진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대리인 방문신청은 제한이 없어.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전자신청 별표 하나 넣고 자 변호사 법무사가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이야.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자 3번은 사용자 등록이 나와요. 사용자 등록은 전자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미리 해야 돼. 미리.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동그라미. 자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고 본인은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자격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자 정부 정보가 관련돼서 기억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 출처나요. 거기 밑에 뭐라 나왔죠? 옆에 무슨 증명? 인감증명. 왜 인감증명이?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 옆에도 하나 써봐요. 자 인감증명 나왔다. 일단 뭐부터 확인해요? 자 옆에서 전자신청이냐 방문신청이냐 이거부터 확인해요. 자 그러면 자 전자신청은 어때요?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어. 방문신청에 한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사용자 등록에서 왜 갑자기 인감증명서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자, 봐봐요. 제가 전자신청을 직접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하면 저기 등기관 어때? 등기관이. 저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러 왔는데 저 테이블에 신청서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해왔어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관한테 이제 제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인감증명 떼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뭘 붙여야 돼? 인감증명.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고. 그거 이제 지문에 많이 등장하니까. 유효기간은 몇 년?
여기는 몇 년? 3년. 연장은 뭘로 한다?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전자신청은 독자적 문제로는 안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러면 찍어줘야죠. 8번에 전자신청. 아까 1번 신청인에서 비법인은 안 된다. 자, 2번과 관련돼서 또 대리인과 관련돼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은 뭐에 직접 출석한다. 사용자 등록이 여기가 몇 년이다? 3년.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거는 기본기가 다져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까지 안 다져 있으면 뭐예요? 합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합격을 안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큰 테마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거기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오네. 자, 그 조금 전에는 뭐 했어요? 등기 신청 거란이 뭐예요? 4개가 나와. 그 안에서 아까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하나 정도가 나와요. 하나 정도가 서류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2개 정도가 나올 수 있겠네. 2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썼던 읽어봐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뭘 확보하겠어? 서류, 무슨성, 진정성 보장. 그러면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그럼 누구 거 제공해줘? 의무자 거. 자, 이제 보면 이제 방문 신청을 하러 갑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1번 찾아서 가로 1번 신청 정보 형광펜 딱 까놔요. 신청 정보. 자, 1번은 신청 정보로서 1건 1 신청서 주의 찾았어요? 예. 거기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 자, 이번에 뭐 일괄 신청 앞에다 A라고 써요. A. 자, 그러면 신청서는 원칙 뭐 외워야 돼? 1건 1 신청지 A는 일괄 신청. 일괄 신청 무슨 성? 동일성. 이거 동일성.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이 나오는데 거기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필요적 기록사항 그거 별표 딱 3개를 해놓고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뭐요? 매년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 그 옆에다 이것도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자, 기록사항이라고 써봐요. 뭐 요번에 5, 6월 달에 뭐예요? 5월 달, 4월 달, 5월 달 뭐예요? 방문과 모의고사에 나왔대.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고 임의적 기록사항.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 말장난을 치거든. 임의적 기록사항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딱 매치를 하라고. 돈, 원칙.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근데 얘가 있어요. 재산권, 지역권, 치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치료.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 임의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에요.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이거는 당사자한테 맡기거든. 그래서 특약, 약정, 합의. 그러니까 그러면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역시 뭐가 매년 출제가 되고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자, 작년에는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죠. 자, 작년에는. 자,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죠? 보전 등기죠. 등기 원인 있어 없어? 없어. 등기 원인일자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일자는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한다. OX, X. 그것도 일종의 기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신청서는 주로 뭐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주로 표제부터.
표제별 부동산의 신상이라는 거. 근데 제일 그동안 많이 출제된 거 요거 돈과 관련돼서. 근데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뭐 필요적, 임의적이거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자기가 딱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봐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임의적 기록사항. 뭐부터 찾아? 특약, 약정, 합의 이런 단어는 임의적 기록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15번 출제됐어. 공인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찾으면 임의적 기록사항. 뭘 찾으라는 거예요? 특약, 약정, 합의 이걸 딱 세팅을 딱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요 신청서에서 요 부분이 올해 또 출제사항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한번 보죠. 등기필 정보. 서류 중에서 뭐 딴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요 등기필 정보는 바짝 신경을 써야 돼. 등기필 정보 찾았어요? 31회 때 출제되고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고요.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그걸 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외우지 마시고요. 자기가 딱 주관을 세워놓으라고. 그러면 거기 등기필 정보 제공에다 제공하지 않는 거에서 제공 행강편을 써놔요. 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그 옆에다 논리적으로 가라고요. 자, 첫 번째 요거 하나 딱 써요. 1. 뭐예요? 자, 요거예요.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요걸 외우라고. 딴 걸 외우지 말고 요걸 외우라는 거. 자,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 X.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 X. 판결에 의한 등기 원칙 제공 X.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 조금 전에 했듯이 요게 별표 3개짜리네요. 3개짜리네. 자, 재교부 절대 재교부하지 않아요.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31회 때 우리가 출제를 해서 등기 필정을 분실 훼손되더라도 절대 재교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잡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있어. 자, 이해를 해보라. 자, 유정등기 단독의 공동의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유정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자, 상속인 등기 공동의 단독의 공동. 그러면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정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속 등기는 단독이야. 근데 상속인 등기는 이거예요.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근데 아버지가 이전 등기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 돌아가셨어. A 다시 있어 없어요? 있죠. 이 A 다시가 바로 뭐예요? 상속인이거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공동의 단독이에요. 공동. 그러면 딴하고 모의고사 봅시다. 다음 중 등기 필령과 필 정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상속인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정이 이제 호시탐탐 그래서 요 유정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를 공략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줄 한번 딱 가면 되죠. 소유권 보전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단독. 3번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단독, 상속 단독, 관공서 단독,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네. 한매 특약 등기는 등기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5번에 성수한 권리자, 성수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 성수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략하는 게 얘네들이 공략하는 게 4번의 상속 등기 행강편. 자, 한매 특약 등기 행강편. 그러면 5번에 성수한 권리자,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죠. 성수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필정은 어때요? 재교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재교부하지 않아.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해를 해요. 자, 재교부하지 않아서 뭐가 사라졌어? 이게 사라졌잖아. 그러면 진정성을 확보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죠. 그러면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몸으로 떼워. 몸으로 떼우면 직접 출석하면 돼. 요거 봐봐요. 요거. 돈, 변호사, 법무사한테 공정 확인 조서를 받으면 진정성이 확보되거든. 그러니까 거기 직접 출석, 이제 행강편 전학, 확인 조사. 자, 확인 정보에 변호사, 법무사, 대리인의 인감 필요하고요. 공정 거래. 그래서 과거에 확인 정보야, 확정 일자야. 정보죠. 근데 과거에 뭐예요? 확정 일자로 장난을 쳤어. 확정 일자로 뭘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 일자인 거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정보지, 확인 정보지. 자, 확정 일자가 아니야. 확정 일자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받는 거거든. 자, 그러면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요거 딱 잡으라고, 이걸 잡으라고. 자, 그래서 서류 중에서 유독 등기필 정보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3번 행강편 전화예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가로 4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간 행강편 전화예요. 자, 얘네들이 요즘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이유는 딱 분명해요. 그러면 거기 어디다 쓰냐면 4페이지 거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 위에다 써요. 그 위에다 3개를 딱 써봐요. 얘네들이 왜 자주 출제되느냐. 요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요번에 간평 문제도 거기서 출제됐고요. 자, 그러면 그 위에다 요 3가지를 다시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얘네들이 왜 자주 출제될까요, 요즘? 자, 주민등록번호. 자, 주민등록번호는 자연히.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등이네. 자,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자,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네. 등본.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얘네들이 왜 자주 출제될까?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 딱 볼 수 있게 빨갛게 딱 해서 왜 자주 출제될까? 얘네들이 자주 출제될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고 딱 공식을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이해해 볼까요? 자, 이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 얘는 등기부에 이미 등기부에 얘 있잖아. 얘도 등록돼 있잖아. 얘도 돼 있죠. 근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 거 등기하는 게 아니라 얘 거 등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사람 옆에다가 딱 그래서 자,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되는 경우는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 되는 것만 제공하게 되는 그러면 새롭게 등기명인 되는 경우가 뭔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구나. 그러니까 권리자 거 제공해 주니까 나머지는 다 의무자 건데 얘네들은 권리자 거 제공해 주는 거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주 출제돼. 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A같이 등기부에 뭐에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부동산 등기등록번호도 있을 거고 장차 얘 등기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얘 거는 불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자, 봐봐요. 저 매매라면 이 사람 봐봐요. 이 사람은 어때요? 세금이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 이 사람은 미쳤어요. 이 사람은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러면 세금 확보 지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둘 다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래서 단 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자, 세금 확보 때문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때는 권리자도 제공해 주고 의무자도 제공해 줘야 돼. 그래서 요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의무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다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외우고 시험장에 가야 돼. 이것까지 안 외운다면 이제 뭐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제 큰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가서 가로 3번에 찾아서 다시 한번 행강편을 쫙 보자고. 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새롭게 등기명인이 되는 경우 등기 권리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자, 등기 의무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무슨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게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요. 그러면 가로 4번에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부여기간. 요거 올해 간평에서 출제됐으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애국정보는 거기에다 딱 행강편을 잘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것이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재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애국인은 출입국 애국인 관세의장.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외워야 돼. 올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요게 올해 간평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정 못 외우겠다면 요 정도. 2번에 가니까 법 동그라미. 자, 주된 사무소 주 동그라미. 그래서 진하게 칠해놨다는 걸 볼 거예요. 법주. 경주에 가면 법주가 있구나. 자, 그러면 3번에 제 국민에서 제, 대법원에서 대, 제대. 비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애국인은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 줄 동그라미. 그래서 애줄 이렇게 이제 아이 컨택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두면 돼요. 자, 5번에 대장등본. 대장등본은 거기에다 줄잖아요. 대장등기부.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요거는 거진 출제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도면. 도면과 관련돼서는 거기 꼭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는 거. 특히 2번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행강 괜찮아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자, 그 옆에다가 그 옆에다 기초 체력이 또 돼야 돼. 자, 요거 하나 딱 써서 자, 4문제짜리를 확보하자고. 4문제짜리를. 자, 그 자리에다가 요걸 딱 써놔요. 자. 자, 요건 4문제짜리입니다. 작년에 민법에서도 다수 출제되고요. 요거는 딱 머릿속에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거는 벌써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가 돼 있거든. 이게 4-5문제야. 4-5문제.
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세법 교수님처럼 지문으로 특강을 해줄까? 그럼 지문 특강 해주면 뭐예요? 지문 특강 해주면 또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좋고 실력 없는 사람은 기초가 안 되니까 어렵고 또 뭐예요? 논점으로 강의하면 논점으로 테마 강의 나올 만한 거 딱 10개 찍어서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우리 작년에 스터디했던 자료니까 요걸 전부 암기를 시켰어. 그러니까 암기를 시키니까 시험장 가서 만점을 맞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게 아주 좋은 자료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나 기존 자료나 그러면 뭐 처음에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더 이상 시간이 안 걸려요.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무슨 건? 용익. 그래서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요거는 처분 권능. 요거는 뭐예요? 보전. 소유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자, 근데 일부 전부가 나올 때 꼭 잡아야 돼. 일부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지분이네. 지분. 자, 그러면 갖다가 붙여봐봐요. 그러면 뭐? 자기가 시나리오를 말. 부동산 일부의 사용수익 가능. 부동산 전부의 사용수익 가능. 자, 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은 안 돼.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발생하거든. 권리의 전부, 처분 능력 가능하네. 요 사용수익 가능하네. 자,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안 돼. 일물일관주의 입에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전부 되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 안 돼. 요거 되고 이거 안 돼. 등기되고. 그래서 요게 지금 4-5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요걸 따질 때는 그러면 요걸 이제 갖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보통 보면 우리 형님들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장 가면 뭐만 생각이 나요? XO, 그 다음에 XO. 이것만 생각해요. 저 정연은 왜 여기 봐봐요. 요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요게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잖아. 저당권. 자, 우리 그러면 33회 때 민법으로 갑시다. 읽어봐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 저당권. 이거네. 그러면 34회 때 민법 문제로 갑시다.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 무슨 것? 용의권. 그렇죠. 이게 출제. 이거는 등기법에서 우리는 하이라이트야, 하이라이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올해 여기에서 출제 예상이 되는 게 여기 봐봐요. 용의권은 일부 전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일부 전부가 가능하니까 둘 다 합병이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일부야, 전부야? 일부는 뭘 첨부해? 도면을 첨부해야 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분지, 전분지를 써줘야 돼. 그래서 범위는 아까 배웠던 용의권에서 범위는 모조리 다 뭐예요?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전분지, 일분지를 써줘야 되거든. 필요적 기록사항이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저 4개만 맞을게요. 그러면 이것만 해. 등기법 12문제 중에 나는 세법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용익물건이 나올 때는 뭐부터 잡아야 돼? 읽어봐요. 일부냐 전부냐 이거부터 확인해. 그럼 일부 전부 확인했는데 앞에 뭐가 붙든지를 봐야 돼. 뭘 붙어? 부동산 자체 일부인지 부동산 자체가 전부인지 권리의 일부인지 그걸 잡아야죠. 그래서 올해 요거 문제 잘 활용해보면 그냥 4-5문제가 공짜야. 그러면 용익물건 나올 때는 뭐부터 확인하자? 일부냐 전부냐 이걸 확인해야 돼.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그럼 출제원이 요걸 장난치거든. 자 봐봐요. 부동산 일부. 자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OX. 토지 대장이 아니라 뭐 읽어봐요. 일부 도면. 그렇죠. 도면. 자 전부는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면 제출과 관련돼서 법인 줄 찾아봐. 이게 아직 안 출제됐어. 자 법인은 돈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전자문서. 자연인과 비법인은 도면을 뭐라는 거예요? 전자문서 또는 뭘로 작성할 수 있어? 서면 작성이야. 조심해야 돼요. 자, 법인은 돈점이 있으니까 전자문서. 자연인하고 비법인도 돈 있는 사람은 전자문서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자 서면 작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언제나 무슨 문서야? 전자문서. 자연인과 비법인은 전자문서만 도면으로 제출한다. OX, X. 그래서 그거 아직 출제가 안 됐어.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자, 비법인 밑에다 써요. 비법인 밑에다가 박찬호 장학회라고 써.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문서, 도면은 전자문서로만 작성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문서로도 도면 제출할 수 있고 뭘로도 서면으로.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거 조심해. 자, 가로 7번 무슨 증명서의 인감증명. 이 기간은 일단 3개월이야. 자, 1번 인감증명 3개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개월. 주민등록 등초본 3개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3개월. 어태장 등본 3개월이. 거기에다 뭘 하나 찔러 넣을까요? 거기다 써요. 주의. 출제원이 여기에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써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거래 허가증.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러면 이렇게 3개월에 요 틈새 5개 틈새 시장에 요걸 살짝 쥐셔놓거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은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틈새 시장이야, 틈새 시장.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인감증명만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쭉 나와 있는데, 자, 인감증명은 자, 1번을 키워드로 잡아요. 동그라미 1번. 자, 소유권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만 제공해 준다는 거. 자,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께만 제출한다는 거. 그거만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요거 아닌 것들만 찾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옆에다가 2개를 딱 써요. 자, 역으로 이용해서. 크진 출제가 안 돼요. 이 2개만 딱 써놔봐요. 한번 써봐요. 인감증명을 제출 옆에다가. 자, 썼으면 요거 자 따져요. 요거 이전 박스 쳐놔요. 자, 소유권 이해에 걸리네. 이렇게 살펴놔요. 그러면 소유권 이해에 걸리 이전 등기. 요거는 부기 등기네. 그럼 부기 등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 X. 부기 등기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피드백이 와가지고 부기 등기 시. 제공 X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중에 또 복습하려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권리. 그 말소 앞에 소유권 이해권리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 2개만 외워놔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인감증명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자, 17회 이후 때 사라졌어. 17회 이후 때부터 봐봐요. 요 정도 17회 이후 때 요게 사라져. 요거 나오고 나서 크진 출제가 안 돼. 보전 등기에 관련돼서 한 기문 들어갔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감증명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거. 소유권 보전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전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 신청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의무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아까 뭐야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걸 잘 따져놓으면 이거는 그냥 서류는 그냥 주워 먹는 문제거든. 혹시 나오더라도 자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함의 특약 읽어봐요. 특약과 약정은 국가가 부기 등기하라고 그래서
한매 특약, 약정 특약. 그러면 33회 때 다음 중 부기등기를 골라라. 약정이 보였네. 부기등기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한매 특약은 부기등기야, 주등기야,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 부기등기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활용만 해먹으면 돼요. 이 자체를.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나머지.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그러면 선생님 올해 출제예산 자 세 군데를 찍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임의적 기록사항. 아까 신청서에서 그거 등기 필 정보 제출하는 것, 제출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또다시 등기 권리자 제공해 주는 것들 주소 증명 정보,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그거. 자 그다음에 도면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럼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한다라는 거. 그럼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럼 만약에 모의고사 나왔다 틀려버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만 나오면 올해 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에서 몇 개냐? 바로 한 3개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네. 그 정도. 저 서류 구비했어요, 안 했어요? 구비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등기가 나한테 가야죠. 그래서 제목 읽어봐요. 등기 접수 실행. 여기 나와. 그러니까 등기를 접수했더니 등기관이 거부를 하네. 무슨 결정이야? 각하 결정이네. 그러면 각하 결정과 관련돼서 매년 5문제, 6문제가 출제되는 게 1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행강편 다 꺼놓고 별표 5개 놓고. 그러면 여기 옆에 각하 사유는 각하 사유 옆에다가 요거 좀 추가를 좀 해놔야 돼요.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 자 각하 사유 그래서 그 옆에다 놨어요. 각하 사유. 자 등기법 29조 11가지. 11가지. 11가지가 뭐예요? 각하 사유를 요구한. 특히 2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1호. 가나리반. 자, 그러면 29조와 관련돼서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1호하고 2호. 2호는 뭐냐? 자, 요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 1호하고 2호는. 자, 3호부터 11호까지는 봐드리더라도 1호하고 2호를 안 외워서는 안 돼.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1호와 2호. 요거는 언제나 당연 무효야. 자, 설사 등기됐더라도 뭐예요?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를 시켜버려. 그래서 직권 말소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 이의신청.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직권 등기와 관련돼서 요 직권 말소 요 자체로도 늘 또 2.5점짜리가 탄생하거든.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반대해서 가면 1호하고 2호 아닌 사유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거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별표가 5개가 아니라 사실 뭐 안 돼. 사실 12문제가 사실 요 2호 사유와 관련된 게 된 거야. 11문제가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거든.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그래서 저 추상적이니까 뭐예요? 요걸 등기 규칙 52조에 2호 사유를 열거를 해놔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거기에다 별표 5개 넣으세요. 작년에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출제됐어. 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을 하면 2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 작년에 2.5점짜리.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 뭐예요? 분리양도. 수반성 위반.
지역권과 효역지 분리 양도, 그러면 2호 사유. 일부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상속 지번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 2호 사유. 6번 7번은 작년에 2.5점짜리. 자, 그러면 공유 지번에 대한 영위권, 공유 지번에 대한 영위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번에는 영위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농지 전세권은 안 돼. 2호 사유가 되네. 관공서 작년에 2.5점짜리가 10번이네. 관공서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신청하면 2호 사유. 이중의 소유권 보전 등기 2호. 자,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2호. 동시에 신청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거 2호.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생 신청하지 않는 판매 특약 등기 작년에 2.5점짜리.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 2호. 하천 부지에 대한 영위권 설정이 안 돼요. 2호. 자, 5년 기간을 넘는 공유물 분할 약정 등기. 자, 2호. 그래서 요 2호 사유를 자 해야 돼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돼야 돼. 자, 그래서 그거는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언제나 뭐 읽어봐요. 당연무효, 지가 말소, 이의 신청의 대상 잡아야 돼. 자, 각하도 없네. 그러면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되겠네. 그러면 1번에 가서 이제 다 배웠네. 자, 1번에 뭐예요? 접수한 때 흥강 편찮아요. 이제 마무리 딱딱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자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에 등기 필 정보의 작성, 행강 편찮아요. 가로 4번에 등기 완료 통지, 행강 편찮아요. 근데 요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에서 올해 하나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요걸 자꾸 뭐라는 게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자, 그 위에다가 자, 등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위에다가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이제 자기가 딱 정리정돈을 해놔요. 저번에 또 5월달에 방문가 모의고사 또 나왔대 보니까. 되게 쉬워. 생각만 해주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필 정보 작성, 등기 완료 통지. 근데 요 등기 완료 통지와 관련돼서는 23회 때 우리가 단독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등기 필 정보 작성은 아직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지. 간접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딱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여기 읽어봐요. 작성, 여기는 통지, 그렇죠. 통지. 근데 성질은 똑같아. 근데 요거는 뭐예요? 써요. 진짜 영수증. 요거는 짝퉁 영수증. 짝퉁. 둘 다 영수증이야. 근데 요거 등기 완료 통지는 짝퉁이고 등기 필 정보는 진짜 영수증이야. 근데 진짜 자기가 실무를 해본 사람은 요거하고 요의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점이 다르느냐. 요거는 등기 필 정보라고 해봅시다.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봅시다. 근데 차이점은 딱 하나. 여기 여기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 여기는 스티커가 없어요. 그게 차이야. 근데 요 노란 스티커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요 띄면 비밀 정보가 50개가 있어. 정보가. 그래서 그러면 이건 누설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원리를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누설되면 안 되니까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자,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그러면 요건 신청인가 명인이 요거는 불일치할 때 요거는 일치할 때 그러면 등기 신청인가 명인이 일치하면 진짜 영수증, 불일치하면 짝퉁 영수증.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이제 외워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해 한번 해봐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안 외워도 돼. 애가 건물을 신청했어요. 보전 등기자. 신청인은 누구? A. 명인도.
A네. 일치하죠? 예. 그러면 진짜 짝퉁. 진짜 영수증. 진짜 영수증. 자, 이번에 그러면 단학원 모의고사, 뭐예요? 방문각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관공서 촉탁 등기시 등기 필정보. 요거 진짜의 짝퉁이에요. 진짜죠.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해야 돼? 일치. 그럼 가죠. 관공서 촉탁 등기는 신청인은 관공서, 명인은 딴 사람이네.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짝퉁 진짜, 짝퉁. 짝퉁이 맞는데 등기 완료 통지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채권자 대의 신청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 나왔다. 대의 신청에서 이제 우려 먹거든. 대의 신청 시.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 짝퉁이야 진짜야? 진짜 일치해야죠. 근데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은 채권자거든. 명의는 채무자거든.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진짜 영수증이 아니네. 결론 X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고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은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이걸 해놔야 나중에 안 당해. 그러면 그 단순하게 애우는 사람은 다 당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작성하는 경우 이제 봐봐요. 요거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봤어. 일치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 행강편차나요? 보전, 설정, 이전.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설정 찾아서 이전, 그 다음에 가등기. 근데 왜 보존은 빠졌어요? 보존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보존이 그래서 설정 이전에 가등기. 그 다음에 권리자가 추가된 이게 포인트야. 경정 변경. 원래 변경은 객체의 변동이거든. 그러니까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외우면 돼. 이렇게 봐봐요. 보존 설정 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 그거는 본인의 결단에 따라야 돼. 올해 한 문제 가르쳐줬어요.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와요. 나와. 그러면 자기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죠. 보존, 설정, 이전. 문제 나가요. 잠정,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보존, 설정, 이전, 변경은 정답은 5번이 되네. 변경은 객체의 변동. 근데 변경이라도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이 있더라 이거야. A적으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이것도 근본만 따지면 돼요. 봐봐요. 자, ABC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이 합의예요. 합의. 뭐라고요? 합의죠. 그러면 A가 돌아가셔서 합의 집어는 상속이 돼 안 돼? 상속이 되면 이전 등기인데 상속이 안 되니까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라지더라도 뭐예요? 사라지더라도 새로 권리자가 빠지는 거라도 등기 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 합의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변경 등기야. 조심해야 돼. 합의 집어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번에 이제 봐봐요. 이번에 민법에서 34회 때 민법 봅시다. 자, 합의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합의 집어는 상속될 수 있다. X. 합의 집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두 문제가 아니라 자, 몇 문제? 6문제예요. 여기에서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뭐예요? 그냥 그거 딱딱 정리가 돼야 되고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등기 필 정보 작성과 읽어봐요. 완료 통지. 요거는 진짜 짝퉁이야. 진짜 요거는 짝퉁. 요거는 뭐 신청과 명인이 말할 때 일치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 그러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외워가세요. 보존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된 변경과 경정. 대표적으로 뭐예요? 합의,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 2시부터